경매 용어 이거 모르면 100% 손해봅니다. 경매 공부 시작했는데 용어부터 막히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정가, 최저가, 유찰, 배당, 명도 이 단어들 다 들어는 봤는데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히죠? 오늘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경매 관련 글이나 서류를 봤을 때 더 이상 막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저장해두세요. 첫 번째는 감정가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숫자인데요.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이 집의 가격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정가는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실제 경매 진행보다 몇 달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만 보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시세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저 매각가입니다. 실제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고요. 1차 입찰은 보통 감정가가 최저가가 됩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고 그 다음 차수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서울 수도권은 20%, 그 외 지역은 30%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유찰입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경매가 다음 차수로 넘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유찰이 될수록 최저가가 내려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단,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은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입찰 보증금입니다. 경매에 참여를 하려면 입찰 보증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요. 이 입찰 보증금은 보통 최저가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가 1억이면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낙찰이 되면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입니다.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최종 매수자로 결정되는 것을 낙찰이라고 하는데요. 낙찰이 됐다고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낙찰 후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인데요. 보통 약 2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잔금 납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잔금입니다.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법원이 지정한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유권 촉탁 등기입니다. 잔금을 내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서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데요. 경매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일반 매매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황조사서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조사한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입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기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줄 수도 있는 서류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이 정리해 놓은 경매 물건의 요약 서류를 뜻합니다. 임차인 현황, 권리관계, 인수조건 등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와 함께 가장 먼저 봐야 될 서류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11번째 권리분석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인데요. 이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집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가는지 아니면 낙찰자인 내가 떠안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낙찰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돈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은 시간이 들더라도 꼭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꼭이요. 12번째 배당과 배당 요구입니다. 경매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돈 받겠다 라고 신청하는 게 배당 요구입니다.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라는 마감일을 정해두고 그 날짜까지 신청한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나눠줍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권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도 놓칠 수는 없겠죠. 13번째 임차인과 점유자입니다.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임차인의 권리분석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과 받을 수 없는 분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서 명도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14번째는 명도입니다. 낙찰받은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를 명도라고 합니다. 협상으로 이사비를 주고 마무리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명도가 잘 안 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입찰 전에 꼭 점유자가 누구인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15번째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는 두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즉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은행이 이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강제경매는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진행할 수 있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비슷하지만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고 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최저가, 유찰, 입찰보증금, 낙찰, 매각 허가 결정, 잔금, 소유권 촉탁 등기,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권리분석, 배당, 임차인, 명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까지 이 15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경매 서류를 봤을 때 더 이상 멈추는 일은 없을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용어부터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권리분석이고 그 다음이 시세 파악, 그리고 입찰, 명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경매의 첫 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권리분석, 그 중에서도 임차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